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섭 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7강의 내용으로서 1장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치유농업 식물자원, 치유농업 식물자원 소재관리 중에서 치유농업 식물자원 화해류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아직도 에파쿠팜 체험농장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께서는 빨강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화해류, 화해, 플로리컬처, 화해의 특성. 첫 번째, 대표적인 토지, 노동 자본의 집약작물이며 연중 공급을 위해 재배기술과 시설이 요구된다. 2. 시대와 문화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이 다양화되어 그에 맞는 새로운 품종이 육성되므로 종과 품종이 다양하다. 3. 화해는 소재의 아름다움이 있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식으로도 쓰이고 화해식물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인간의 정서와 육체를 치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꽃은 남녀노소 국적을 막론하고 기후도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화해를 치유농업에 주로 활용되는 화해류 중에는 초화류, 관엽류 및 허브류 등을 활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가초화. 초화는 꽃과 잎을 관상하는 초본식물, 넓은 의미로는 1, 2년초 이위에 숙근초와 구근류를 포함 개화기간이 길고 잎이 오랫동안 지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첫 번째, 메리골드. 메리골드의 기본 특성. 학명은 타게스, SPP. SPP는 스피시즈죠. 종이란 뜻이죠. 국화가의 1년초랍니다. 메리골드가. 외성종인 프렌치 메리골드와 성종인 아프리칸 메리골드가 있다. 꽃은 4 내지 10월에 피고 색이 노랑, 주황색으로 키와 종류가 다양하다. 꽃잎 모양이나 색상이 화려하고 잎의 기름샘에서 나는 독특한 향이 있다. 메리골드는 잎의 기름샘에서 나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메리골드의 활용. 메리골드는 생육이 용이하고 꽃잎의 색상과 모양이 독특한 특징이 있다. 메리골드는 벌레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정원이나 노지 몇 곳에 심어 가꾸면 주위에 있는 벌레를 쫓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동반 식물로 식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에파쿠팜 펜션 주변에 쫙 깔려있는 메리골드 때문에 모기 같은 것도 거의 없나 봅니다. 우리는 살충제 이런 걸 놨는데도 그 농장치고는 모기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초여름부터 설이 내리기 전까지 전 기간 동안 꽃을 피우는 특징이 있어 관상을 오래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메리골드를 치유농업에 활동할 때는 종자 받기, 파종하기, 보종 심기, 수확하기, 메리골드 꽃차 만들기 등이 치유농업 활동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화해류 중에 두 번째 펜지입니다. 펜지의 기본 특성 중에서 먼저 학명을 보면 펜지는 비올라 트리칼라입니다. 비올라 트리칼라, 트리칼라면 색깔이 3개인가 봅니다. 제비꽃과에 속하는 가을 파종 1년생 초화이다. 이른 봄의 화단을 꾸미는데 많이 쓰이는 대표적 식물로 지중해 연안으로 1년 초화 중에 내한성이 강한 초화이다. 이 펜지가 1년 초화 중에 내한성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비올라 속은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의 재배종은 비올라 트리칼라바 호텐시스인데 이러한 현재의 재배종은 꽃잎의 색이 3색을 띈다고 하여 트리칼라라고 명명되었다.
다음 펜지 활용입니다. 펜지는 이른봄 정원과 화단 장식에 이용되는 대표적 작물로 꽃은 수확 후 식용이 가능하다. 펜지도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용 펜지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채소와 과일에 비해 많게는 10배가 된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채소나 과일에 비해서 많게는 10배나 높다고 합니다. 펜지가. 펜지는 폴리페놀은 뇌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고,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비롯한 암과 만성염증, 심혈관 질환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펜지를 치유농업에 활용하면은 모종 심기, 요리하여 즐기기, 요리하여 즐기기는 꽃차 만들기, 샐러드, 비빔밥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음식 소재로 활용할 수가 있다. 다음은 봉선화입니다. 세 번째 봉선화. 봉선화는 가든 발삼이라고도 하고, 보통 건드리면 툭 터진다 해서 touch me not, 나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합니다. 봉선화의 기본 특성은 학명은 impatience, 발삼이나 이렇게 impatience, 참을성이 없다는 뜻 같아요. 만지면 툭 터지니까 그런가 봅니다. 학명은 impatience, 발삼이나. 봉선화가의 한해사일 풀로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이 원산지이다. 4 내지 5월에 파종하면 6월부터 꽃이 핀다. 봉선화는 각각의 꽃의 5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다. 열매는 삭과, 삭과는 캡슐을 삭과라고 합니다. 캡슐 같은 모양. 열매는 삭과로 잔털이 있는데 익으면 갑자기 벌어져서 황갈색의 작은 티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만지자마자 툭 터지니까 터치미나. 봉선화의 활용. 봉선화는 재배가 용이하고 꽃과 잎을 이용한 손톱 물들이기는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과거의 희상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를 희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다. 활혈, 피를 순환을 잘하게 하는 것이 활혈이겠죠. 진통, 소증의 효능이 있다고 하여 습관성 관절통, 월경통, 임파선염 등의 치료제로 쓰기도 한다. 봉선화 가지고 습관성 관절통, 월경통, 임파선염 등의 치료제로 쓰기도 한다네요. 이러한 봉선화를 치유농업 활동에 사용하면은 과거 희상하기, 손톱 물들이기, 손수건 및 가방 염색하기 등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화, 크리센서멈. 국화의 기본 특성을 보면 학명은 크리센서멈 모리폴리움, 크리센서멈 모리폴리움이 국화의 학명이고,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되며 원예 품종이 많다. 또한 꽃의 지름에 따라 18cm 이상인 것을 대륜, 9cm 이상인 것을 중륜, 그 이하인 것을 소륜으로 구분을 한다. 국화의 자연개화는 6월에서 11월, 6월에 피는 하국, 7, 9월에 피는 하추국은 온도의 영향을 받고 추국은 일장의 영향을 받는다. 하추국은 온도의 영향을 받고 추국은 일장의 영향을 받는다. 이 특장점을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국화를 활용하는 가치는 뭐가 있나 보면은, 대표적인 가을꽃으로 다양한 꽃의 색과 향기가 대상자들에게 흥미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식물이다. 동아시아에선 음력 9월 9일을 중양절이라 하여 국화차나 국화전을 부쳐 먹으며 꽃놀이를 하는 명절로 삼았다. 국화는 계량종이 많아서 관상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인다. 이러한 국화를 치유농업 활동으로서 사용함으로써 꽃꽂이, 꽃다발, 꽃말리기, 삽목,
번식, 국화, 지주 세우기 등을 할 수가 있다. 다음은 튤립입니다. 튤립의 기본 특성, 학명은 튤리파 게스네리아나. 이러한 튤립은 백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산자고는 에더블 튤립입니다. 에더블은 먹을 수 있는 그런 뜻인데, 먹을 수 있는 튤립을 산자고라고 하나 봅니다. 산자고 속 식물의 총칭이며 울금향이라고도 한다. 튤립을 울금향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남동 유럽과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다. 튤립은 내한성 구근초로 가을에 심으면 4월이나 5월에 벨 모양의 꽃이 핀다. 튤립은 나리꽃 등과 더불어 알뿌리로 번식하는 식물 중 하나이다. 튤립은 온도가 높은 낮에는 꽃잎을 열고 온도가 낮은 저녁에는 꽃잎을 닫는 운동을 한다. 이러한 튤립을 활용할 가치로는 튤립은 대표적인 구근식물로 화단, 분화, 절화로 이용될 수 있고 다채로운 꽃의 색과 모양이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가 있다. 생육을 다 마치고 5월, 6월에 잎이 마르면 구근을 화분에 그대로 보관하기도 하고 파낸 다음 흙이나 마른 줄기와 잎을 제거하고 일주일 정도 그늘에서 말린다. 가을이 되어 다시 심을 때까지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하고 그늘진 장소에 매달아 보관하도록 한다. 이러한 튤립을 치유농업 활동 시 활용하게 되면 먼저 튤립 번식시키기, 튤립 수확 후 저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튤립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두 가지만 나왔네요. 튤립 번식시키기하고 튤립 수확 후 저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관엽입니다. 관엽 식물은 열대, 아열대 원산이 주류이며 목본, 초분류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상록성 식물로 잎의 형태, 색채 등 꽃보다 아름다운 잎이 주 관상이 되는 식물이다. 꽃보다 아름다운 잎이 주 관상이 되는 식물을 관엽이라 한다. 관엽식물.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기르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래 관엽식물은 이런 숲속에서 이렇게 크기 때문에 그늘 이런 데서도 좀 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 기르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산지 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첫 번째, 햇빛이 적은 실내 조건에서 관엽식물을 기르기에 적합하다. 대부분의 관엽식물은 높은 공중습도를 요구하므로 건조한 생활 환경이 문제가 된다. 오히려 습한 것보다 건조한 생활 환경이 문제가 된다. 특히 겨울철 난방 시 공중습도가 낮아지므로 습도를 조절해 주어야 한다. 내한 온도가 높은 관계로 사계절이 있는 우리 환경은 식물이 요구하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개화 조절이 따로 필요 없으며 비료 요구량이 적어 토양 유기물 함량이 적어도 되는 특징이 있다. 비료 요구량이 적어서 따로 토양 유기물 함량이 적어도 잘 큰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관엽식물 중에서 첫 번째, 수염 틸란드시아. 수염 틸란드시아는 스페니스 모스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수염 틸란드시아의 기본 특성은 보면은 학명으로는 틸란드시아 우스네오이드, 틸란드시아 우스네오이드. 그냥 스펠대로 그냥 읽어야 외우기 좋습니다. 수염 틸란드시아는 파인애플과 식물로 원산지는 미국 남동부, 중부, 아르헨티나 중부이다. 나무에서 기생하는 종으로 아나나스류 중에서 매우 특이한 형태의 식물이다. 수염 틸란드시아는 뿌리가 없이 공중에서
습도와 영양분을 흡수하며 생육하는 덩굴성 에어플랜트로 보통 궁중에 유리화병이나 다양한 소품 등에 걸어놓는다. 열매는 삭과로서, 삭과는 캡슐 같은 것을 삭과라고 한다고 했죠. 캡슐 모양. 열매는 삭과로서 길이 약 1.5cm이고 줄 모양이며 단면이 삼각형이다. 또한 수염 틸란드시아는 종자에는 관모가 있어 바람이 불면 흩어진다. 수염 틸란드시아는 뿌리는 붙어있는 역할만 할 뿐 완전한 기생식물이다. 최근 소형종인 이우난사, 즉 틸란드시아 이우난사 종이죠. 이우난사와 함께 플랜테리어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포름알데히드와 자일렌 등의 새집 증후군 원인 물질 제거 효과에 우수하기 때문에 거실에 놓을 경우 새집 증후군 완화 효과가 탁월하다. 새집 증후군 완화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염 틸란드시아를 활용할 가치를 보면은 식물의 외형적인 특징과 생육 형태가 독특하여 실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가 있다. 국내에서는 공기 정화에 뛰어난 식물로 각광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의하면 흙에 심지 않은 식물로는 미세먼지 제거율이 높다고 하였다. 옆 면적당 포름알데히드로는 시간당 1제곱미터당 2.46mg의 포름알데히드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일렌은 제곱미터당 40.2mg을 1시간 안에 제거 효율이 된다고 합니다. 코코넛 화분을 이용한 행잉 플랜트, 걸어있는 플랜트죠. 식물이죠. 창가의 공기정화용 버티칼 장식으로도 활용된다. 이런 수염 틸란드시아는 치유농업을 활용할 때 보면은 틸란드시아 번식시키기, 산타 수염 만들기, 리스의 틀에 틸란드시아 감아주기 등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엽식물 중에 스파티필럼입니다. 스파티필럼은 화이트 앤스리움이라고도 하고 피스 릴리, 그러니까 하얀 안스리움 또는 평화의 백합, 이렇게도 영어로는 부릅니다. 스파티필럼. 스파티필럼의 기본 특성은 살펴보면 먼저 학명으로는 스파티필럼 스피시즈. 스파티필럼은 불꽃 모양의 화사한 순백색 포엽이 아름답고 열대 아메리카 원산의 천남성과 식물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실내 식물로 꼽을 만한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실내 식물로는 아주 매우 우수한가 봅니다. 싱싱한 녹색 잎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기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공기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스파티필럼. 꽃이 핀 후 하얀 포엽인 불련포. 불련포는 스파디라고 합니다. 불련포를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식물은 작은 분화용으로, 큰 식물은 단일 화분의 장식용 또는 실내 정원의 장식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파티필럼의 단점으로는 꽃가루가 떨어지므로 주변을 정리해 줘야 한다. 꽃가루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정리를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 스파티필럼의 단점입니다. 이러한 스파티필럼을 활용할 때의 가치를 보면은 스파티필럼은 싱싱한 녹색 잎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꽃을 피우는 몇 안 되는 관엽 식물이므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높다. 스파티필럼은
용토에서도 잘 자라지만 수경재배법으로 키우기 적합한 식물이므로 식물이 자라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활용하기에도 좋다. 흙에서도 잘 자라지만 수경재배법으로 잘 자라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식물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에 활용하기에 좋다는 얘기입니다. 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철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활용한다. 이 스파티필름은 증산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코올, 아세톤,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포르말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 오염물질 제거 능력이 뛰어나다. 스파티필름은 실내 정원 조성 시 가장 많이 활용되며 수경 장식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러한 스파티필름을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하면은 이식하기, 수경재배하기, 미니 정원 만들기, 분주 번식하기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관엽 식물 중에 몬스테라입니다. 몬스테라의 기본 특성 중에서 먼저 학명을 살펴보면 학명은 몬스테라 스피시즈 해서 스피시즈는 SPP죠. 몬스테라는 천남성과의 열애살이 덩굴성 관엽식물로 길이는 90 내지 100cm이다. 잎은 어긋나고 깃 모양으로 갈라져 있으며 달걀 모양의 구멍이 있다. 잎은 깃 모양의 새털 깃 모양으로 갈라져 있으며 구멍도 또 달걀 모양으로 있다고 하네. 새하고 관련이 있나 봅니다. 옥수수 이삭같이 생긴 꽃은 향기가 있다. 꽃은 향기가 있나 봅니다. 옥수수 이삭같이 생겨가지고 왕성한 생장을 하는 식물로 생육 초반에는 구멍이 없는 잎이 나오지만 점점 새 잎이 나오면서 구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갈라진 잎이 나온다. 잎은 약 1m 정도 된다고. 되게 큽니다. 잎이. 품종은 약 50종. 국내에는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몬스테라 카스테니안, 몬스테리아 아단소닌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몬스테라 카스테니안, 몬스테라 아단소닌. 이러한 몬스테라를 활용할 때의 가치를 살펴보면 잎 크기와 형태는 관상 가치가 높고 번식이 용이한 식물이다. 줄기 마디에 생장점이 많이 있어 생장점을 포함한 마디를 잘라 흙에 파묻어 주거나 삽목이죠. 물에 꽂아주면 즉 물꽂이 수경재배가 되겠죠. 뿌리가 나서 번식을 한다. 그게 줄기에 마디마다 생장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그 흙에 파묻기도 하고 물에 꽂아 놓으면 이렇게 번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근은 그 뿌리 끝을 기근이라고 하는 것 같죠? 턱이자에다 뿌리 근자 아닌가 봅니다. 기근이 마디 줄기가 달려있는 것은 번식이 되지만 마디 줄기 없이 잎대만 있는 것은 물에 꽂아놓고 감당할 수는 있으나 번식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근이 마디 줄기가 달려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몬스테라를 치유농업에 활용할 때를 보면은 한 줄기 포장하기. 다음은 관엽식물 중에 네 번째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영어로 스킨답서스 또는 골든폴로스죠. 스킨답서스의 기본 특성 중에서 학명을 살펴보면 에피프림넘 아우레움, 스킨답서스는 천남성과로 원산지는 솔로몬 제도라고 합니다. 스킨답서스의 용어는 그리스어로 에피는 어펀이죠. 위에와 프림넘은 영어로는 트리 스텀프, 나무의 그루터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루터기 위에 붙어 사는 거 해서 합성어로는 나무에 붙어 자란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학명에서
에피프림넘 이렇게 된 것은 나무에 붙어 자란다 하는 뜻으로 스킨답서스의 이름이 유래된 것 같습니다. 학명이. 짙푸른 잎에 노란 무늬가 있는 덩굴성 관엽식물로 생장력이 강하여 실내에서 공중거리 분이나 지주를 세워 기르고 물속에서도 뿌리가 잘 내려 수경용으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킨답서스의 기본 특성 중에서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음지에서도 아주 강하나 잎의 무늬가 없어지므로 아름다운 무늬를 위해서는 다소 밝은 곳에서 사육해야 된다고 합니다. 스킨답서스의 줄기는 부드러운 덩굴성이고 잎은 심장형이며 하트형이라는 뜻이죠. 심장형이며 노란 무늬가 불규칙하게 들어있어서 골든 포토스라 불린다. 골든 포토스는 POTHOS입니다. 영어로 골든 포토스도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줄기가 위로 타고 올라가면 잎이 크게 커지고 아래로 자랄 때는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스킨답서스는 줄기가 자람에 따라 잎이 커지고 성엽이 되면 몬스테라와 같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킨답서스의 활용할 가치를 살펴보면 관엽식물 중 재배나 관리가 쉽고 해충에도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토양이나 물을 이용하는 장식용 활동이나 삽목을 이용한 번식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다. 최근 그린스쿨이나 그린아피스에 많이 사용하는 벽면 녹화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스킨답서스가 이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나무 타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서 벽면 녹화용으로 많이 이용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스킨답서스는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시간당 1입방미터당 9.3mg의 일산화탄소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높아 실내 공기 정화 목적으로도 실내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가장 우수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주방에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스킨답서스는 잎에 왁스층이 발달되었는데 이 왁스층에 미세먼지가 붙는 원리에 의해 미세먼지가 제거된다고 하네요. 스킨답서스를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하면 삽목 번식하기, 수경재배, 거리용 화분, 유인식물로 활용하기, 토피어리 공 만들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관엽식물 중에 5번째 자그무입니다. 자그무는 스페어플라워 또는 마베리 또는 아디시아 여러가지 영어명이 있습니다. 스페어플라워, 마베리, 아디시아. 자금의 기본 특성 중에서 학명은 아디시아 자포니카, 아디시아 영어로 그래서 아디시아죠. 아디시아 자포니카가 자금입니다. 자금묵과의 상록 소관목이다. 자금무는 한반도 남부 산지 숲 밑에 나며 높이는 15 내지 20cm이다. 꽃은 암수 한몸 양성화로 6월에 흰색 꽃이 핀다. 열매는 핵과로 둥근 모양이며 9월에 붉은색으로 있고 검은 선점이 있다. 자금의 줄기는 곧게 또는 기는 지하경이 위로 올라와 줄기가 된다. 자금우는 일반적으로 가지는 발달하지 않는다. 나무 껍질은 암갈색, 어린 가지는 희갈색이며 갈색의 미세한 털이 있다. 이러한 자금우의 활용 가치를 살펴보면 자금우는 실내에서 생육이 잘 되는 관엽식물로 빨간 열매를 가을부터 이듬해 봄에 걸쳐
관상할 수 있는 식물이다. 상당히 가을서부터 이듬해 봄까지 빨간 열매를 관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무는 진해, 거담, 황달, 이뇨, 타박상, 사지마비, 동통, 관절염 등에 쓰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상보고에서는 노인성 만성기관지염에 진해, 거담 작용이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무는 정원, 공원의 조경수와 분재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그물을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 시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에 접시정원 만들기, 모아 심기, 이식하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해리 중에 허브입니다. 허브라는 말은 라틴어 헤르바, 즉 허바, 푸른 풀이라는 뜻이죠. 헤르바, 푸른 풀에서 유래가 되었다. 허브는 향기가 있으면서 잎, 뿌리, 줄기 및 종자 등을 식용이나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간에게 유용한 모든 식물을 허브라고 한다. 허브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어주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치료하는 약초로 사용된다. 허브는 방충 방부제로서 해충 구제, 식품이나 의류의 보존에도 귀중한 역할을 하며 염색에도 사용된다. 허브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향기식물이다. 두 번째, 식용으로 다양한 요리의 향신채 또는 향신료로 이용된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 좋은 요리의 재료가 된다. 세 번째, 향신료이다. 이게 허브의 특징이 세 가지를 썼는데 두 번째도 향신료, 세 번째도 향신료입니다. 무조건 막 향기식물, 향신료네요. 여하튼 세 번째 향신료, 스파이스이다. 음식의 맛과 기호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늘, 고추, 후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마늘, 쑥, 냉이, 쓴바귀, 달래, 취 등 반찬으로 이용하는 식물뿐만 아니라 한약재로 쓰이는 당귀, 인삼, 박하 등의 식물도 허브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당귀나 인삼도 허브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향은 후각이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된 다음 신체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감, 지병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허브 중에서 첫 번째 라벤더입니다. 라벤더의 기본 특성 중에서 먼저 학명을 살펴보면 라바부둘라 앵거스티폴리아, 라벤더는 꿀풀과 다년생 상록성으로 지중해 연안 프랑스, 스페인이 원산지이다. 라벤더의 어원은 씻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의 라베레에서 유래했다. 씻다에서 유래했다는 얘기입니다. 라벤더는 이용되는 부위는 라벤더의 잎, 꽃, 식물 전체의 정유는 에센셜 오일을 정유라고 합니다. 정유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향기롭다. 이 정유가 잎, 꽃 등 식물 전체에 에센셜 오일이 있다고 합니다. 꽃은 주로 보라색이고 흰색, 분홍색 등 종류가 다양하다. 라벤더의 대표적 종류를 살펴보면 먼저 프렌치 라벤더는 화서 상단부에 토끼 귀처럼 꽃잎이 있다고 합니다. 향기가 강하고 살균력도 우수하나 식용으로는 사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잉글리시 라벤더는 식용이 가능하고 추위에 강하며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향의 여왕이라 하고 불리며 약초로서의 효능이 높다고 합니다.
잉글리시 라벤더. 에파쿠팜에도 잉글리시 라벤더를 사온다는 것이 잘못해서 프렌치 라벤더를 사온 것 같습니다. 월동을 해야 되는데, 또한 스파이크 라벤더도 있습니다. 오일 수율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스파이크 라벤더는. 그 다음에 라반딘. 라반딘은 꽃이 아름답고 향이 좋은 잉글리시 라벤더의 교배 잡종이다. 라반딘은 잉글리시 라벤더의 교배 잡종이다. 그러나 잉글리시 라벤더에 비해 단위 면적당 오일 추출량이 3 내지 5배가 높지만 캠퍼 성분 함량이 많고 향이 강해 주로 향료용, 드라이 플라워용으로 사용하며 아로마 테라피용으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라벤더는 크게 프렌치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 스파이크 라벤더, 라반딘, 이 크게 4가지로 대표적인 종류를 들 수가 있는데, 라반딘은 잉글리시 라벤더의 교배 잡종이라고 합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주요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 리날일 아세테이트 35 내지 55%입니다. 꽃의 향기를 결정하고 진정, 안정, 항염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은 리날일 아세테이트는 35 내지 55%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날울, 리날울은 15 내지 20%, 두 번째 많은 것은 리날울, 항균, 면역력 강화, 진통, 항염 작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리날울은. 그 다음에 캠퍼, 캠퍼는 장리라고 하는데 강한 방향성 냄새가 나는 밀랍과 같거나 희색이거나 투명한 고체인 지방고리 모양의 케톤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캠퍼는. 시네울, 시네울은 색이 없는 액체로서 많은 향신료와 방향유에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의 주요 구성 성분은 리날일 아세테이트가 추가되고 리날울, 캠퍼, 시네올 등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라벤더를 활용할 때의 가치를 살펴보면 에센셜 오일, 즉 정유는 캐모마일과 함께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릴렉스 향이다. 릴렉스 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는 향이죠. 스트레스 안 받고 딱 릴렉스, 완충을 시키는 거죠. 약방의 감초 또는 만능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불린다. 라벤더가 약방의 감초 또는 만능 에센셜 오일. 라벤더는 심신에 안정을 주어 릴렉스 시킬 뿐만 아니라 숙면을 도와 가정 내 응급시 필요한 오일이다. 라벤더의 오일이 그렇다는 얘기죠. 불면증, 즉 반신욕, 전신욕, 베개속, 쿠션에 이용하면 불면증을 예방하고, 심신의 안정, 심신의 안정은 티슈나 손수건, 아로마 램프, 수증기를 이용하면 심신의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 여드름과 피부관리, 이는 감기나 여드름과 피부관리를 위해서는 비누나 화장품으로 이용하면 되고, 화상치료에는 온액이나 냉스포 이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벌레 물린 데는 온액을 이용을 하고, 고혈압은 티슈나 손수건, 아로마 램프, 수증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만병통치약 같습니다. 또 라벤더의 건조꽃은 공간을 장식하는데 화병이나 리스 장식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라벤더는 증산량이 많아 습도 유지에 탁월하고 음이온을 발생하며 잘게 부숴서 포프리에 활용해서 장식과 방충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포프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한 라벤더는 살균, 살충력이 강해서 서랍 속에 넣어두면 곰팡이 발생이 없고 해충을 방지하며 냄새 방지용으로도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라벤더를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하면은 위에서 언급된 일상생활에서 이용될 수 있는 미용과 실내 장식을 위한 활동으로 활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허브 중에 두 번째 로즈마리입니다. 로즈마리.
로즈마리 기본 특성 중에서 학명을 살펴보면은 로즈마리 학명은 로즈마리누스 어피시날리스, 뭐 로즈마리니까 로즈마리누스 어피시날리스 학명 안 까먹을 것 같습니다. 풀꿀과, 즉 꿀풀과 열애살이 상록관목으로 지중해가 원산이다. 꿀풀과 열애살이 상록관목이다. 로즈마리는 종명은 어피시날리스라는 그 학명 중에 로즈마리누스 어피시날리스, 이거에 어피시날리스는 그 뜻이 약효 있는 허브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피시날리스는 약효 있는 허브. 그러니까 로즈마리는 약효가 아주 많은가 봅니다. 학명 자체가 로즈마리누스 어피시날리스니까 어피시날리스는 약효 있는 허브. 그래서 로즈마리는 약효가 많다. 이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잎은 두툼한 솔잎처럼 생겼고 줄기하다는 목질화, 즉 리그니피케이션 되며 원산지에서는 100 내지 200cm, 즉 1m 내지 2m까지 큰다고 합니다. 꽃은 2 내지 6월까지 피며 잎슬 모양의 연보라, 청자색, 연분홍, 흰색 등 다양합니다. 로즈마리의 에센셜 오일 주성분은 알파피넨, 베타피넨, 즉 피넨입니다. 알파피넨, 베타피넨 등의 모노테르펜계와 1.8 시놀 등의 옥사이드계, 보로네올 등의 알코올계로 처창이 다소 강하지만 상쾌하고 깨끗한 느낌의 향을 가졌으며 밝고 투명한 액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로즈마리를 활용할 때의 가치를 살펴보면 꽃이나 잎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짙은 향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꽃이나 잎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향이 짙다고 합니다. 로즈마리는 살균작용, 소독작용, 방충작용, 산화 방지작용이 있어 식품 보존을 돕는다고 합니다. 로즈마리는 상큼하고 강력한 향은 뇌의 활동을 높이고 기억력,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즈마리를 공부하는 자녀분들, 손주분들 공부방에 놔주면 상당히 좋겠네요. 이 상큼하고 강력한 향이 뇌의 활동을 높이고 기억력,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로즈마리를 공부방에 놓고 한번 있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 소화, 항균작용을 하여 두통 해소, 피부의 윤기와 탄력 유지에 효과가 있다. 로즈마리는 후각 자극에 의한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과와 살균작용, 소독작용, 방충작용 등이 있고 방향제, 화장수, 샴푸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한 로즈마리는 생잎 또는 건주물을 끓인 물에 1티스푼의 자른 잎을 넣고 10분간 우려 차로 활용하면 식후 소화 촉진, 혈액순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로즈마리는 생잎이나 분말을 고기류나 생선류에 올려 비린내를 제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린내 제거할 때 로즈마리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이러한 로즈마리를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하면 포트포리, 식초, 오일 만들기 등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트포리, 식초, 오일 만들기. 다음 허브 중에 세 번째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의 기본 특성 중에서 먼저 학명을 보면 유칼립투스 글로블루스, 호주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나무 중 하나인 도금양과의 상록규목이다. 도금양과의 상록규목, 호주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는 나무 중 하나인 도금양과의 상록규목이다. 어원인 이유는 잘, 웰 그 뜻이죠. 플러스 그리스어로 싸다, 커버, 이렇게 싸다 하는 뜻으로 그 유칼립투스가 이제 잘 싸다 뭐 이런 건가 봅니다.
꽃이 피기 전에 꽃받침이 꽃의 내부를 완전히 둘러싼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 글로블루스. 줄기는 매끄럽고 청이색을 띤 희색이며 잎은 광택이 나고 두껍고 전체가 흰 분으로 덮여있는 흰옥색이며 향기를 낸다고 합니다. 3 내지 11월에 크림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반구형. 세계에서 가장 키 큰 나무는 30 내지 55m가 있는데 원산지에서는 크게 100m까지 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칼립투스를 활용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호주의 원주민들은 상처뿐만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애용했다고 합니다. All cure medicine, 만병통치약으로 애용했다. 유칼립투스에 함유된 시네올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식물 화합물이 플랜트 컴파운드입니다. 식물 화합물이 들어있는 휘발성 오일이 풍부하여 호흡기 질환이나 상처의 감염 및 치료, 통증과 염증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의학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요즘 시대의 치유농업의 활용도가 높은 식물이 유칼립투스라고 합니다. 유칼립투스의 오일은 폐의 점액 제거를 촉진시켜 가래 제거 역할, 천식의 효과, 항산화, 입욕제, 연구, 크림 등 피부 미용 활용한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 활용 가치를 보면 세균 및 벌레 퇴치제, 후각 자극에 의한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로 스무디를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되겠네요. 유칼립투스의 향은 마음을 편하게 도와주어 불면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유칼립투스 차는 호흡기 진정, 기침 완화, 비염 개선 및 감기 치료에 효과가 있고 독소 및 노폐물 배출에 뛰어나 클렌징 차로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고혈압, 간질 환자는 그러나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임산부나 고혈압 환자, 간질 환자는 유칼립투스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유칼립투스를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 시 공간 장식 이용으로 필러 플라워, 어떤 공간을 채워주는 꽃이죠. 그 필러 플라워로 모든 작품에 사용 가능이 한데 꽃바구니, 리스, 꽃다발, 그 다음에 포포리 활용 시 장식과 방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허브 중에 네 번째 페퍼민트입니다. 페퍼민트는 일반적으로 박하죠. 페퍼민트의 기본 특성은 먼저 학명에 멘타 피페리타가 페퍼민트의 학명이죠. 꿀풀과의 열애해살이 풀로 강한 향이 있는 귀화식물이다.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꽃으로 됐다는 거죠. 귀화식물. 페퍼민트는 오러민트와 스페어민트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난 잡종으로 블랙과 녹색인 화이트는 내한성이 약하고 생산성이 적지만 오일의 향이 은은해서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민트는 대표적인 다년생 허브로 종류가 많으며 상쾌한 방향성 성분은 거의 만능의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만능이 아니라 만능의 효력입니다. 애플민트, 에파쿠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민트가 애플민트입니다. 요리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저는 그 애플민트를 삼겹살 밑에도 깔고 위에도 깔고도 이렇게 해서 먹어보면 좋습니다. 스페어민트나 페퍼민트는 청량감이 강하다고 합니다. 또 오데크로는 강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페퍼민트를 활용하면 향이 강하고 달콤하며 맛은 자극적이고 약간 맵지만 뒷맛은 상쾌하다고 합니다. 상쾌하고 시원한 박하향이 심신에 활력을 주어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다고 합니다. 토경, 즉 흙에 심는 거죠. 토경과 수경, 물에 심는 것을 이용한 실내 장식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애플민트 보니까 번식력 상당히 강합니다. 이러한 페퍼민트를 치유농업에 활용하면 오일, 에센셜 오일이죠. 방향제, 음료수 만들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허브 중에 5번째 캐모마일입니다. 캐모마일의 기본 특성 중에 학명은 마트리카리아 캐모밀라가 캐모마일의 학명입니다. 국화과로 인도와 유럽이 원산지이고 어원은 땅의 사과라는 그리스어가 캐모마일이라고 합니다. 청사과 향이 은은하다고 합니다. 청사과는 아오리인데 청사과 향이 은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캐모마일의 종류로는 첫 번째 다이어즈 캐모마일. 이러한 다이어즈 캐모마일은 황색꽃의 단연초이고 크고 아름다운 꽃으로 군식하여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이죠. 군식하여 볼륨감을 연출하는 조경 및 화단용으로 적합하다. 6월 중순에서 7월 하순까지 개화한다. 약 한 달 반은 개화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이어즈 캐모마일. 다음 두 번째 로먼 캐모마일. 로먼 캐모마일은 흰색 꽃의 단연초로 길이가 30cm 내외이며 옆으로 포복하는 성질이 있다. 로먼 캐모마일의 개화기는 6월에서 8월로 전초에서 사과향이 난다. 전초는 전체 캐모마일의 전체 풀이라는 뜻이죠. 전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먼 캐모마일. 독일 캐모마일인가? 저먼 캐모마일. 로먼 캐모마일 아마 로마 캐모마일 같습니다. 저먼 캐모마일 1 내지 2년 초인데 5 내지 7월에 개화를 한다. 이러한 캐모마일을 활용할 가치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다이어즈 캐모마일. 다이어즈 캐모마일은 절화, 드라이 플라워의 재료로서 유용하며 염색용 염색 원료로 쓰인다. 다음 로먼 캐모마일입니다. 로먼 캐모마일은 항불안, 진정, 불면증, 소염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저먼 캐모마일. 저먼 캐모마일은 카마줄렌 성분의 함량이 높아 피부의 가려움증과 염증, 버석거림을 완화한다. 아토성 피부, 이러한 아토성 피부를 위해서는 입욕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죠. 워터 스프레이, 마사지, 비누, 화장품 등을 이용해서 아토피성 피부를 예방 및 치료한다는 얘기죠. 또 긴장과 불면은 향을 내게 하죠. 발향. 또 입욕, 목욕할 때 이런 저먼 캐모마일을 넣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캐모마일 활용 가치를 보면은 생꽃이나 건조한 꽃만을 차로 이용하며 꽃이 핀 지 2 내지 3일째가 향기가 좋고 맛이 있다. 구절초와 같이 예쁜 꽃이 피는 캐모마일은 라벤더, 민트 등과 함께 심어 꽃색을 조화시켜 허브 정원을 풍성하게 연출할 수가 있다. 아파 장식, 프레스트 플라워가 되겠습니다. 아파, 프레스트, 눌러서 만든 꽃, 아파 장식과 포포리 등에도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캐모마일을 치유농업 활동에 활용할 때 보면은 파종하기, 수확하기, 꽃을 이용한 포포리, 또 차 만들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야류 중에 네 번째 다육입니다. 다육은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의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두꺼운 육질을 가진 식물이다. 이러한 다육의 대표적인 것이 선인장이다. 즉 선인장이 대표적인 다육식물이다. 다육식물은 밤 동안 기공을 열어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저장하였다가 명반응이 가능한 낮 시간에 이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성한다. 낮 동안에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포도당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CAM, 감이죠. 감은 크레슐레시안 애시드 메타볼리즘. 크레슐레시안 애시드 메타볼리즘. 즉 크레슐산 대사. 이런 크레슐산 대사는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몸속에 저장하는 것을 캠이라고 합니다. CAM. 이런 것이 다육식물 등이 하는 작용입니다. 크레슐산 대사.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서 몸속에 저장했다가 낮에 그 광합성 작용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캠 식물은 이산화탄소 흡수와 방출이 일반 식물과 시간적으로 정반대이므로 실내에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을 도입하면 약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잎이 침상으로 튀어하고 줄기가 다육된 식물로 엽록소를 가진 다육화된 줄기의 표면으로 광합성을 한다. 선인장, 디디에레아, 유프로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다육식물은 선인장, 디디에레아, 유프로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증산을 받기 위해 잎이 태화되어 생긴 가시는 빛을 반사하여 체온의 상승을 방지하고 동물로부터도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습기를 모으며 모인 습기를 방울방울 땅에 떨어뜨려 뿌리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가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이러한 다육의 대표적 종류는 먼저 산세베리아 속. 산세베리아 속은 길고 뾰족하게 생긴 잎에 뱀 가죽 같은 무늬를 가지고 있어 스네이크 플랜트, 뱀 식물이죠. 스네이크 플랜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산세베리아 속 다육식물은 라우렌티, 트리화시아타, 슈퍼바, 스투키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육식물 중에서 에케베리아 속입니다. 에케베리아 속은 장미꽃 모양의 로제트 형태. 이 에케베리아 속의 꽃은, 다육식물은 금황송, 부영정야, 홍공작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육식물 중에 샘페르비붐 속, 샘페르비붐 속은 거미줄 바이솔, 청바이솔, 호랑이 발톱 바이솔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 바이솔이네요. 샘페르비붐은 샘페르비붐. 다음 세덤 sedum이죠. 세덤 속은 작은 로제트 형태의 군생을 이루는 다육이다. 이런 세덤 속은 청옥, 호흡, 명월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애니움 속은 나무 모양의 형태로서 유접곡, 흑법사, 까라솔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크라슐라 속은 탑 모양을 이루며 자라는 다육으로 염좌, 우주목 등이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다육의 활용을 할 때의 그 가치를 살펴보면 자라는 속도는 느리지만 엽삭 등 삽목으로 번식이 용이하여 하나의 잎에서 장미 모양 등의 새로운 전체 다육이가 자라는 활동을 경험한 후 자신감과 자부심, 책임감 등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불리한 환경에 잘 살아가기 위해 외부 형태 및 광합성 경로 등의 변화를 통해 살아가듯 다육식물 활동을 통해 인간의 삶과 견주어 보면서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와 결심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또한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줌으로써 건강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는 피부의 수분 보충과 진정, 화상치료, 벌레 물린데 가려움증 감소 효과. 이 알로에베라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알로에입니다. 체지방과 중성지방 감소, 혈당 수치 감소, 콜라겐 형성에 의한 피부 탄력 증진 효과, 알로에 요구르트, 알로에 샐러드, 알로에 주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육아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육식물을 활용한 장식품 만들기 등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러한 다육식물을 치유농업에 활용하면 특수 모양을 이용하여 벽에 걸어 장식하는 다육액자나 다육리스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17강의 내용으로 제2권 치유농업자원의 이해와 관리, 치유농업 자원의 관리 중에서 치유농업 식물자원 중 화해료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저희 에파코팜 체험농장TV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